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5분에 끝나면 5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 수립한다. 그리고 니은,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미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언제입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의 가치가 평당 150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고 나면 150에 분양하겠습니까?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하겠습니까?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하고 특히 상업지역에 속한 땅이라고 하면 평당 2,000, 3,000에도 분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 올라갈 게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하면 투자한다? 안 한다? 예, 한다. 그래서 그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일반적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으로서 개발 여부에 관한 사항과 규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특별히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특례 규정, 예외 규정 인정해서 취하면 개대지, 집에 갈 때는 균형 잘 잡습니다. 취개지 균형이란 말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때는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언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때.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기억나시죠? 주상공은 가격 올라가는 것이지 급등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상공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 주상공을 제외한 녹가농자,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존 녹지지역을 제외한 녹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잠깐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얘가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예전 IMF 때 안산에서 빌라 열심히 만들다가 파산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 발표 예정지에 미리 내려가셔가지고 땅을 구입하시고 빌라 만들었는데 그 빌라가 한 3만 세대 정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대박 치셨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인생 역전하시고 그리고 그 차익 가지고 광주 광역시 주변에 무등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하산 주변에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땅을 열심히 투자하셨거든요. 내년에 풀리면 대박 나실 겁니다.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곳은 어디다? 혁신도시입니다. 그 혁신도시에는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나중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아는 공무원 친구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는 사람 하나씩 있으시던데 예, 그분들은 그냥 사소한 정보라고 흘리시지만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30% 이하. 개발법에서는 항상 30% 나오는데 주상공 몇 개입니까? 3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녹가농자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대부분
비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이곳은 투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구역지정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시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발계획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산신도시에 지금 도로, 아파트, 상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 현대백화점 들어온다고 합니까? 안 들어온다고 합니까? 들어온다고.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특혜 준다고 해서 그 땅을, 용도지역을 원래는 상업용지, 백화점 들어올 수 있는 상업용지였는데 그 백화점 부지를 좀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애초에는 뭐 공장 들어갈 자리로 정해놨다가 그 용도 변경해가지고 공장 용지를 팔고 용도지역 바꿔서 상업지역으로 해버리더라고요. 별로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내용 단순하다, 아주 많다. 다산 신도시는 5년 전에는 마늘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런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개발계획은 참 많은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있다 없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정답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실시계획.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 내용에는 1호부터 17호까지 다 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만 정답이 되는 것은 뭐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정 후 가로 해놓습니다. 포함 추놓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동그래 놓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 추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용 동그래 놓습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등과 이에 대한 소유권 외 권리, 광업권 등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부 목록. 그래서 수용 동그래 놓으셨으면 세부 목록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의 세입자의 주거 그리고 생활안정대책, 임대주택 추천오시고 세입자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4번 순환개발 그리고 단계적 사업 추진. 그래서 순환개발부터 단계적 사업 추진 가로 해놓습니다. 그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딱 4가지입니다. 그래서 17개 중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이다? 4개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저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기,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은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개발구역의 얼마? 30%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비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과 관련되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박수하면 임순이 제일 잘 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박수 잘 쳐야만 총살 안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산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 만들고 그리고 기존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만들고자 한다면 저 도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고 하면 이 도로 만들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 도로 설치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 내는 것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진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렵다. 어려우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계획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이 아니라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라 해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 도시개발 사업을 투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 건축에 대한 권리를 시행자가 강제 수용하고 사전 현금 보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게 되었을 때 명인 방법에 의한 권리나 분묘 기증권과 관련되어서는 쉽게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 그러면 이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린다. 임차인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임차인에게 원하는 집을 만들어주게 되면 시행자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수요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 개발 사업은 우리 왕숙지구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 왕숙지구가 그 면적이 아주 넓은데 그걸 한 개 토목화 회사에서 대지조성 사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109, 209 나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인데 동탄은 1기 그리고 2기 나누어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1기에 대한 개발 사업하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2기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2기 개발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3기에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순환 개발 방식에 따른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109에 대해서만, 다음에는 209에 대해서만 개발 계획 따로 수립할 수 있죠. 그런 개발 계획 수립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셨다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몇 개? 4개.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옛날에는 박수무당하면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넘어가고 그냥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55페이지에 절차 찾으셨는데 바로 위에 환지 방식이라는 말 찾으셨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는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줄만 정없습니다. 우리 특이한 예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까지 포함해서 동의 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개발법에는 특이하게 누구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옆에다가 별표 해놓습니다.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근데 별표 3개 하라고 해서 별표 3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3점 하나만 적으시면 되죠. 가끔 우리 수업 시간 중에 별표 100개 하라는 분 안 계십니까? 예. 100개 별표하는 게 아니라 100자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꼭 한번 보시는데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의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걸 꼭 봐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받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해 관계에는 시행자 하나만 남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토지 소유자 눈치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지만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환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화 사업 다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면 저 토지 소유자는 개발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해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해야만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로 오면 드립니다. 누구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법 전반에 걸쳐 특례는 공공에 인정되지만 개발법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에는 그 특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게 되는데 방금 이것과 원형지 개발이 있습니다. 그 원형지 개발과 관련되어 최대 10년간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지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특혜를 공공 전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적용한다. 바로 옆에다가 원형지 공급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원형지 공급과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에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것 하나 확인하시면서 항상 비교해 둘 것은 뭐다? 원형지 공급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특혜 인정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절차 사셨죠? 우선 동그라미 1번 기초사에 관한 사항으로 세 번째 줄에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인데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주상공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건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측량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측량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 녹간농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측량해야 되죠. 그래서 측량은 임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공람이나 공청회 가로 해놓습니다. 통화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만약 내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라면 또는 요청하는 자라면 공람하겠습니까? 공청회 하겠습니까?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 했는데 30분 만에 중단되었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계란 한 판씩 들고 가던데요. 보통의 경우는 계란 2알만 들고 가는데 이번에는 한 판, 2판 들고 가면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는 그런 시비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 대부분 공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니은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청회를 공법상 개최하는 것은 몇 번? 3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뭐하고? 공람하고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취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3번 협의심의라는 말 찾았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니은 보셔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100만 동그라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 추천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누구와 협의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아무 생각도 없으시지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개발법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2번 나오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2번 나오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30만 제곱미터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계된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고자 한다면 그 면적은 얼마 이상?
330만. 그리고 두 번째, 비도시역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얼마 이상? 30만. 그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00만은 방금 보셨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330만은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갖추어진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대신 2기 신도시인 가장 대표적인 판교의 경우는 아파트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백화점도 그리고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자급, 자족 가능하도록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위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원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2년 이내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을 원칙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실시계획은 몇 년 내 인가 신청해야 된다? 3년 내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대신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은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하면 다음날 해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저 2년이 5년으로, 저 3년이 5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30만은 몇 번 있다? 두 번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30만 두 번, 100만 두 번, 330만 두 번 있다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100만과 관련되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대상 100만 두 번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30만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를 한번 보시는데 다음 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만, 100만, 330만은 각각 몇 번씩? 두 번씩 존재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고시, 공람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십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군 구청장은 일반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된다. 14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대신 지금 공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다. 원래 사후 절차는 30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금 56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56페이지. 56페이지 찾으셨죠? 56페이지에 기억,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 구역 지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인 시, 군, 구청장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줍니다. 대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 상황에서 공람하게 되면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14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열람은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10년 전의 것도 항상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며칠? 14일. 특이한 소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외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특이하게 사후 공람 절차에 대해서도 30일이나 기간 제한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며칠로 14일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요약집 한 번은 공부하실 거죠. 지금 빨리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텐데 그렇게 넘기시다 보면 그냥 페이지 넘기시다 보면 그냥 표시된 것 계속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특이한 것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봐주십니다.
그러면 공법 진짜 좀 잘 나오는데 안 해서 우리가 그렇죠. 시간이 지금 없으시죠. 한번 해놓으시면 좀 잘 나오실 겁니다. 예, 5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취락지구, 도시적 외 지역부터 취락지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걸 잠깐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 취락지구는 녹간농자 대신 녹지역 뺀 관농자의 취락 정비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이상이었겠습니까? 한 1000평 정도이겠습니까? 10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얘는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냥 시골 마을입니까? 그냥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저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계속 비도시 지역이지 도시 지역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전산택.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유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취락지구는 된다 안 된다? 시골 마을은 시골 마을로 남아야 되지. 저 시골 마을에 한 농가주택 한 10개 정도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 만들게 되면 분양되겠습니까?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된다 할지라도 계속 뭐다? 비도시 지역이다. 그걸 잡아내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와 관련되어 취지는 도시적으로 이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동그라미 가와 나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선 지정 대상과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는 개발 여부,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없는 경우라면 어디에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항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주상공. 그리고 두 번째, 규모와 관련되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만. 공업지역 얼마 이상? 3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만. 결국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만 아니면 3만입니다. 3만은 딱 하나. 공업지역만 3만 이상. 나머지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은 항상 만 이상. 5천 이상이라 하시면 서로 맘상합니다. 도시지역은 만 아니면 3만입니다. 공업지역만 3만 이상. 그리고 비도시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무조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비도시지역에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 포함될 때만 30만이고 아파트 만들 일이 없으면 그냥 공장 만들거나 냉동창고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는 3만 이상이지만 도시개발법상 비도시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는 원칙 30만 이상 돼야 됩니다. 3만 이상이라는 것 없다라는 것 그걸 계속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토계획법과 착각이 이루어져서 제가 여기인지 저게 여기인지 책에 안 잡히면 그때는 완전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과락 피하고 점수를 50점, 60점 맞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개발법과 도정법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했다가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 그냥 도로함의 타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낫긴 낫습니다. 대신 내가 국토계획법을 제대로 잘 해놨다고 하면 개발법은 아주 쉽습니다. 비교만 잘 해놓으면. 그 차이점을 계속 양쪽을 오가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에 10분, 20분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페이지를 10분 만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교되시는 게 가능하고 그래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잠깐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지가가 급등한 곳이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세종시라면 공모전을 통해 개발한 도시입니다.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이 확정된 때만 공모전 개최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 특히 주상공원 전체 면적 중에 얼마?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저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천천히 포함될 수 있는 것,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은 누구이다? 임순이란 분입니다. 박수하면 임순. 뭔지 모르지만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현재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예외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전국입니다. 요청, 제한. 요청은 누가? 중앙이. 제한은 누가? 정부투자기관. 대신 지방공사는 제한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한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법의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 부탁하는 것으로서 비행정청이 제한하게 됩니다. 국가 지방자산 장애인이 빠지는 것이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은 1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절대 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한할 때 공공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조합이란 말 들어가면 맞다 틀리다? 예, 다음 주에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친절하게 민간인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렇게 꼭 내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제한하면 1개월 이내 통지해야 하며, 연장하게 되면 1개월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으십니다.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 군, 구청, 장은 제한권자이다 아니다? 제한권자 아니었습니다. 시, 군, 구청, 장은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들을 누구를 한다? 시의사. 요청하고, 우리 남양주의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대도시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요청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기초조사. 다만 이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도시개발구역은 주상공과 녹간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 또는 공청회 개최하는데 그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지자체 예산 사용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그래서 지방자산지 예산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이 말로 오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 군,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왕숙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왕숙지구 바로 옆에는 왕숙천이 있죠. 만약 그게 국가 하천이라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환경부 장관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99%는 반대하는데 집값 잡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동의해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고 하면 누가 협의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따로 협의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규모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고시한 사항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줘야 되죠. 열람은 국토가 한다 안 한다? 열람은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계획법이라면 특광청이 열람시켜주는 것이고 국토계획법을 시행한 나머지는 시, 군, 구청장 나오거든요. 구청장까지가 열람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숫자로서 우리 14일이라는 말 보셨습니다. 저도 왜 14일 나왔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개발법 아마 그 파트는 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지나십니다. 그냥 특이한 숫자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을 때 효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첫 번째는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지하지만 취시, 지락지구와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는 도시적 이다 계속 비도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락지구와 취계지라는 말 기억나시죠? 취계지 규정에서 딱 2개. 취지는 도시적이 아닙니다. 얘는 원래 농촌지역이니까 그냥 시골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사를 하는 동네입니다. 그 공사는 영원히 계속된다.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구역은 언젠가 해제돼야 되는데 그 해제되는 원인은 2가지입니다. 공사 다 끝나고 해제하는 것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 기억나십니다. 통상적인 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 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몇 년? 3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 본다. 이때는 사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아파트 만들어봤자 분야 안 될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아무리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공사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도시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돼야 된다. 환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원래 있던 게 의제되는 겁니까? 없던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여기는 농림지역 등이 도시로 바뀌거든요. 원래 용도지역이 있던 거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해당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지한다. 원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었다 없었다. 산신령처럼 이도끼가 너도끼니 하면서 뿅 나타난 것 아닌가요?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얘는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되겠습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제발 폐지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57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57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57페이지 해제 효과라는 말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 57페이지의 첫 번째 줄, 57페이지의 첫 번째 줄, 니은 해제 효과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되는 것은 종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무엇? 폐지. 원래 없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뿅 나타났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될 때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거 아닙니다. 아예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공사 완료 동원해 놓습니다. 공사 완료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환원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환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도시로 남아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공사 완료되었을 때 폐지한다? 그냥 쭉 간다. 제발 쭉 간다고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호평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적용해서 개발했거든요. 지금 15년 전에 호평지구 개발했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지금 남아있다, 없어졌다. 남아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지구 단위 계획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공사 완료되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큼은 쭉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해제되는데 공사 완료되었을 때 해제되는 것과 공사 미완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완 상태에서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되는 겁니다. 원래 없던 것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공사 완료되었다면 도시개발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둘을 섞어가는 혼용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무엇? 공사 완료 공고한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아파트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시골 농촌이 아니라 도시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 발생 안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공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다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만약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었다면 몇 년? 3년 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동그라미 가번에 1번 봐주십시오. 지금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10분 대기 2분 전입니다. 56페이지 가번 찾으셨죠? 박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둘, 셋 위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년 되는 날 해제된 것이 아니라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구역 지정한 날부터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내 수립해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첫 번째 경우에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이거든요. 그때 도시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몇 년? 앞에서 3년이었으니까 여기도 3년.
다만 저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저 2년과 3년은 각각 몇 년으로? 5년으로. 그래서 우리 나번과 관련되어 1번 보시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몇 년?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박스 2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각각의 단서에 330만이라는 말 찾으셨죠? 이 말 보게 되면 2년과 3년이 몇 년으로?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후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제에 대해서는 앞서 해제 효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보신 정도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 관련되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을 겁니다. 다만 쟁행허가 파트는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도정법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대신 행위허가 파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기회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58페이지의 시행자 파트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니까 재밌지 않으십니까? 근데 개발법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돈 벌려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